the single only person in American history and the world who's ever indicted a president, the man you might recall who brought 2 criminal indictments against then-defendant Trump. I am talking about someone we almost never hear from before, during, and after those cases, former DOJ Special Counsel Jack Smith, the only federal prosecutor to indict a president. He just doesn't speak much. You might recall that if you remember those busy periods during his 2 cases over the past years. But he has now, the news tonight, made this rare public appearance. And it's with 일부 사법 결정은 특정 사건에 대한 답변을 넘어 제도적 우회의 시도가 반복될 때 시스템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사법 시스템의 반응이 특정 절차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자들이 빈번해진 관행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12월 12일경에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송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판사 타냐 추트칸이 변호인 측이 추진한 지연 전술에 대한 점진적 관용의 패턴을 깨는 법원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모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법원의 제출을 거부한 모든 문서에 대한 완전하고 근거 있는 목록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각 문서가 특정 법적 보호를 받는 이유를 사례별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술적으로 형사 절차의 고전적 기준에 근거했지만 법정 안팎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첫째, 문서 제출을 지연시키려는 고집이 행정부 특권이나 직업적 비밀 유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경우라도 방어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방해 시도로 해석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둘째, 트럼프 측 변호인이 그때까지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기한을 관리하고 검찰의 전략적 정보 접근을 제한해 온 절차적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추특한 판사는 일반화와 수사적 압박을 배제한 문서적 정확성을 요구함으로써 절차의 초점을 형식이 아닌 내용이 불가피하게 부각되는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문제의 핵심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들이 주고받은 통신 기록들이다. 이 기간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적 정권 이양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려는 수사의 핵심 시점이다. 이 문서들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쟁의 대상에는 내부 메모, 정치 법률 고문들과의 메시지 교환, 선거 사기 주장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략, 1월 6일 시위 계획과 관련된 행정적 움직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이 트럼프가 자신이 유포한 주장의 허위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관들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일관성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서사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특한 판사의 결정은 전환점이 되었다. 더 이상 일반적인 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문서가 작성자 이름, 날짜, 수신자, 보유 법적 근거 등 정확한 용어로 기술되도록 요구함으로써 법원은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주장에 기반한 무기한 연기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실질적으로 법원의 명령은 트럼프 측 변호사들을 갈림길에 서게 했다. 법적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문서를 제출하거나 계속 거부하며 제재나 해당 자료에 대한 기밀 주장 권리 상실 같은 불이행에 따른 가혹한 조치를 감수하는 것. 트럼프의 가까운 동맹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곧바로 감지되었는데 비록 간접적인 형태였지만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적인 변호사들과 상담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집단적 방어선을 지탱하던 내부 결속력에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우려는 문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기밀 유출이 보좌진과 의사결정 핵심부 간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확대된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문서를 작성하고 보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잠재적 증인들을 표적으로 만들며 지금까지 그룹 내부 상호작용을 보호해온 안전인식 자체를 뒤흔든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진행 중인 재판이 단순히 한 개인의 심판에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전략에 맞서 제도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장으로 기능한다는 입장을 강화한다. 특권 주장의 유효성을 세밀한 기술적 근거 제시에 조건부로 하는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변호인들에게 부과되는 책임 수준을 확대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방어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중요성은 진행 방식이 아니라 확립한 법적 내용에 있다. 위협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다. 단지 절차적 시간이 더 이상 비대칭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며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따를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 결과 즉흥적인 여지가 줄어들고 각 변호사나 정치 보좌관이 내리는 선택이 단순한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절차의 진행을 구조화하는 요소가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사건의 제도적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사법적 결정이 실제로 방해 전략에 기반한 방어 전략의 운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는 이들에게는 이 채널을 계속해서 주시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실제 결정기관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연결된 지속적인 분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동일한 저항 구조에 맞서 법적 제도적 체계의 다양한 계층이 어떻게 일렬로 맞서기 시작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추특한 판사의 결정은 그 명확성과 단호함으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고립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는 형사 절차의 형식적 한계를 압박하는 관행에 맞서 형사 절차의 무결성을 중점으로 여러 사법 전선에서 조율되어 온 대응 패턴의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특권, 행정부 특권, 변호사 특권, 전략적 특권 등의 행사에 기반한 저항 전략은 여러 연방법원, 특히 권력 이양, 선거의 무결성, 공직자의 제도적 책임과 같은 헌법적 민주주의에 민감한 주제가 논의되는 법원에서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웃칸이 분석한 특정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해당 자료 일부가 이미 법적 기밀 보호 범위를 벗어나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와 맞닥뜨렸으며 이는 검찰이 선례를 근거로 기밀 주장 진위 여부를 의문시할 여지를 제공했다. 이 시점부터 소송은 기한에 대한 일회성 분쟁에서 벗어나 통제 수단 자체의 일관성을 시험하는 장으로 변모한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적 체계에 규정된 특권을 주장하면서도 각 특권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를 거부할 때 사법부의 제도적 기능은 새로운 유형의 주도적 역할, 즉 규범의 합법적 사용과 전략적 남용을 구분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추특한 판사가 각 보류 문서에 대해 기술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반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근거 없이 법적 보호를 주장할 때 그 운영적 한계를 확인하는 제도적 제스처다. 이러한 수렴은 최근 다른 판결들이 유사한 입장을 취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뉴욕에서 진행된 트럼프 조직의 재무 기록 관련 유사 사건들에서 주 및 연방 판사들도 특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기밀성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자동으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말하라고 해서 기밀 문서 보관을 조사한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모든 자료를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내용의 분류와 분리,
그리고 그 출처와 용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요구하는 판결들에 의해 도전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접근 방식의 변화는 사법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0년 선거 이후 몇 달 동안 트럼프와 그의 동맹자들의 행위를 조사한 입법감시기관과 의회위원회들은 동일한 노력으로 맥락을 세밀하게 재구성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정표, 회의록, 녹취록을 통해 특정 정치적 결정이 공개된 버전과 상반되는 기술적 경고나 내부 통신에 의해 선행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는 문서적 층위의 축적이 권력의 공식적 공간에서 정보 흐름을 통제하려는 조율된 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논증과 지연 전술 사이의 경계를 분석 기준으로 재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트럼프와 연계된 다수의 방어 전선은 절차에 대한 연속적인 이해 제기, 연속적인 항소 제기, 법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을 표준으로 채택해왔다. 이러한 관행들은 법제상 허용되지만 지속될 경우 체계적 마모를 초래한다. 주특한 판사의 대응과 같은 제도적 반응은 사법부가 이러한 패턴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억제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고난도 사건을 추적하는 변호사, 검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찰되는 바는 사법체계 내의 다양한 기관들이 유사한 방해 관행에 직면함에 따라 향후 결정을 안내하는 일종의 비공식적 판례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방 판사가 일반적인 특권 주장을 기각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다른 판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부는 단순히 사건을 판결할 뿐만 아니라 자체 행동 기준의 역동적 형성에 기여한다. 주특한 판사의 결정과 같은 판결이 유지되고 다른 법원들도 유사한 기준을 관련 소송에 적용한다면 방어적 즉흥성의 여지가 상당히 축소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운영해 온 법률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중기적으로 변호사 활동, 공공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행동 간의 조정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이는 수사 대상 정치인과 책임 체계 간의 관계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다. 시간이 방어 수단이자 동시에 노출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기술적 엄밀성에 대한 요구는 전환점이 됩니다. 요구된 로그 제출 기한인 5일은 단순한 마감일이 아니다. 이는 합법적 비밀로 보존될 것과 증거 범위에 포함될 것 사이의 경계선이다. 이러한 정의는 절차 자체를 넘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보 접근을 무기한 지연시키려 했던 전략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법률 체계가 정치적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법부가 반복적인 방해 행위에 맞서 재편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는 이 보도를 계속 주시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함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새로운 요소가 절차에 추가됨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에 따르면 타냐 추특한 판사가 내린 결정의 실질적 범위에 대해 법학자, 사법부 관계자, 제도 분석가들 사이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적 특권 주장으로 보류된 문서에 대한 상세한 기록 요구가 연방 형사 절차 규정의 엄격한 적용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조치를 반복적인 방해 행위에 기반한 절차적 전략에 대한 제도적 관용의 한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해석적 이정표로 본다. 이 문제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사법제도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일부 해석은 이 판결을 이전의 관대함 기준과의 통제된 단절로 본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 이 사건은 제도적 주저의 시기를 지나 사법 구조가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더 높은 해석적 위험을 감수하는 시기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법원은 엄격한 기한을 설정하고 개별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비록 정치적 가시성이 높은 공인에 대한 압박을 수반하더라도 절차적 비례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이 결정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호인의 반복적 불이행 이력과 병행 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 가능성 등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강력한 사법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들 분석가들은 특히 해당 조치가 상급심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어 단기적 효과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해석의 위험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들 사이에서 이 결정을 제도적 신호로 보는 중간적 해석들이 등장한다. 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방어적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 그룹에 따르면 판사의 행위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한 것으로 법적 권리가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 논쟁은 법적 특권의 합법적 사용과 증거 생산을 방해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계선에 집중된다. 이론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경계는 실무에서 명확히 그려지는 경우가 드물며 바로 이 경계를 추특한 판사의 결정이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적은 법률상 비밀 유지 권리나 행정 특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검증 가능하고 외부 통제가 가능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선거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들이 직면한 법적 위험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연기 가능성을 크게 줄인 이 결정이 선거 전 문서 공개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한 연장을 기대했던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사기 주장이나 외부 행위자들과의 불법적 협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시사하는 내용의 공개는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법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대통령 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의 실제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법적 특권의 논리는 모든 보류 자료가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내용에 대한 기대가 실제 증거 가치를 능가할 수 있다. 이 그룹에게 핵심은 문서의 존재와 분류에 대한 투명성을 의무화함으로써 확립된 선례에 있다. 따라서 논쟁은 내용에서 채택된 방법으로 옮겨간다. 핵심은 문서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은폐 여부를 결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체에 있다. 구조화된 로그 기록 요구는 법적 논쟁의 축을 바꾼다. 특정 자료가 보호 대상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증 가능한 기준에 따라 보호가 적용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향후 방어 전략 수립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잠재적 분열은 절차상 가장 민감한 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법률 고문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전략적 일관성이 약화되고 서사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여파는 소송 기록을 넘어 공공 영역에까지 미쳐 사건의 정치적 법적 진행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방어팀이 법원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습니다. 5일이라는 기한은 제한된 일정을 강요하며 상급 법원에 제기할 경우 탄탄한 근거와 신속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명령 불이행은 제재 및 문서에 대한 특권 주장 권리의 영구적 상실 등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높은 대중적 관심 속에서 이러한 성격의 결정은 즉각적인 효과를 넘어 해석적 힘을 지닌다. 이는 어떤 유형의 체제를 재확인하려 하는지, 그리고 예외적 압력 앞에서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들이 설정하려는 한계를 반영한다.
변호인단, 검찰, 그리고 법원 자체의 향후 행보는 이러한 노선이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재검토될지를 보여줄 것이다. 제도적 전개와 규범, 이 판례, 결정이 사법부의 실질적 운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들에게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6 weeks 순간이다. ago, 우리는 I stood 이 결정의 효과와 사법부 내 다른 기관들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